시간에 배웠던 내용으로서 복습하면은요.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90페이지 보시면 1가로 취득세에 의해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과세 대상물을 취득하는 경우 이 취득에 대한 내용은 재산의 증가력에 소유권 등기를 포함되는 것이 취득이고, 그리고 그 취득자가 물건 소재지 관할, 자 여기서 관할 나왔다면 해당된 세금이 지방세였음으로 인해서 물건 나오면서 소재지, 그리고 취득세가 지방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나오니까 끝에서는 지방세, 그리고 지방세 중에서도 특별시, 광역시, 도가 징수하니까 특광도 이렇게 나와주고요. 그 옆 페이지에서 취득의 뜻은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 취득이다 라는 내용으로서 나와주고, 동그라미 2번에서 세법의 가장 기본적 내용으로서 사실과세다. 사실과세란 말은 실질과세란 말과 같은 말로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이제 알 것으로서 등록면허세만 형식과세, 등록면허세를 뺀 나머지 세금들은 사실과세를 택함으로써 미등기라는 단어가 있으면 끝말은 과세된다 로 구별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뒷페이지에서 (99페이지) 취득세 과세 대상물. 취득세 과세 대상물은 암규정 내용으로서 외울 때에 부, 차, 중, 배 타고, 비행기 타고, 광어, 잡자. 종합적으로 입 벌리고 코 골며 승마 타요 이렇게 외워뒀죠. 부, 부동산, 차, 차량, 중, 중장비, 끝에 비자 나오니까 기계 장비, 배 타고 선박, 비행기 타고 항공기, 광어 잡자, 광어권, 어업권. 조심하실 점, 여러분들 시험에서 회원권을 뺀 끝에가 건자 나온 것은 취득세에서는 광어권과 어업권만 포함된다, 들어간다 로 아시면 될 것이고, 종합적으로 종합체육수물 회원권, 입 벌리고 임목, 콘도형권, 골프형권, 승마형권, 요트형권, 에 대한 취득세 과세 대상물로서 나와주고요. 그리고 또 복습했던 내용으로서 뒤에서 페이지 표 보고 난 다음에 다시 복습하고 난 다음에 진도로 나가겠는데 146페이지 납세지, 취득세에서 납세지 물어본다면 취득, 물건, 소재지, 특광도, 도에 속한 세금은 시, 군, 구의 위임 징수하니까 특광도 나와도 맞고 시, 군, 구 나와도 맞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내용으로서 나온다면 부동산 소재지로서 나와주고요.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서 취득세 부가 징수 방법은 신고 납부다. 취득세 신고 납부의 원칙, 법정 신고 기간은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다 이렇게 나와주고요. 그리고 뒷페이지에서 149페이지에서 1가로에 대한 내용으로서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금을 다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나온다면 뒤에서는 가산세 가산, 끝말은 보통 징수로 되고, 그 밑에서 A번 문장을 쭉 가볼 때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이 있으면 무신고 가산세라고 생각하면서 무신고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의 가산세 가산 이렇게 나와지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B번에서 거기에 약간 갈 때 부정 이 말 나왔으면 부정 무신고 가산세 하면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40의 가산세로 되고, 그리고 그 밑에서 A번 문장을 쭉 가볼 때에 적게 신고 이 말 나왔으면 과소신고 가산세라고 생각하면서 D페이지에서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의 가산세 가산으로 되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서 문장을 쭉 가볼 때 고지
이 말이 없는 상태에서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이렇게 나왔으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라고 생각하면서 미납세 곱하기 1 곱하기 10만 분의 25의 이자율이 가산된 이자율로서 곱한다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또 조심하실 점으로서 말씀드리면은 문장 쭉 가볼 때 고지 이 말이 있는 상태에서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나왔으면 가상금을 물어본 것으로서 가상금은 3%다. 그리고 154페이지에서 취득세에서 부가세, 취득세에 붙여서 징수하는 세금으로서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가 있는데 조심하실 점은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라는 거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에 대한 이유로서 복습 또 해드렸으니까 진도로 나갑니다. 진도에 대한 이유로서 비과세예요. 비과세에 대한 내용은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143페이지에) 있어요. 맨 밑에 있는 숫자가 하나, 넷, 3이라고 적어진 곳 펴시면 그가 143페이지입니다. 비과세. 자, 비과세에 대한 이유로서 예습은 안 할 것 같을 거니까 예습 차원으로서 먼저 읽어드릴게요. 동그라미 1번. 국가 또는 지자체 가로 빼고 연결한다면 지자체 조합, 애국정부 및 주한 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방자치단체 나오면은 지방자치단체 조합까지 포함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이 내용으로서 설명드리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기를 위한 취득이에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해서 취득했다고 하였으면 국가, 지자체, 너 취득 형태란 세 원을 갖추었으니까 취득세 납부해. 이렇게 했을 때에 징수권자가 국가나 지자체죠. 그럼 징수권자가 취득세를 징수한다. 또 취득세를 납부한다. 이러면 말이 맞아요? 안 맞죠. 안 맞으니까 이 경우는 어떨까요? 과세하지 않는다. 이제 아는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기를 위한 취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적어줄까요? 여러분들은 적어준 것을 참 좋아하니까 그럼 적어줄게요. 취득세에서 비과세. 취득세 비과세에 대한 이유로서 첫째 있는 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기를 위한 취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봅시다. 동그라미 2번에 대한 내용은 애국정부에 대한 내용으로서 연관된 거예요. 애국정부에 대한 내용이니까 동그라미 1번에서 애국정부에 대한 내용으로서 한번 연결시켜보죠. 애국정부 및 주한 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 기관 취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애국정부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과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간단하게 합시다. 이 문장에 대한 내용은 한 문장에 대한 내용으로서 연결해 보니까 석줄이죠. 석줄 내용 전부 다 외울 수 없으니까 간결한 내용으로서 기억하세요. 자, 여기에서 애국정부. 애국정부는 상호 면세주의에 의한다. 이 뜻이에요. 애국정부는 상호 면세주의에 의한다. 자, 여기서 면세니까 과세하지 않는다. 상호 했으니까 서로 간 과세하지 않는다. 이랬으니까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대사관 취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았으면 우리나라도 그 나라 대사관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고요. 또 만약에 반대적 내용으로서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대사관 취득에 대해서 과세하였으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도 그 나라에 대해서 과세한다. 이 내용이 바로 상호 면세주예요. 그래서 상호 면세주로 아는 게 더 나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가로 갑시다. 이 가로에 대한 내용으로서 먼저 예습 차원에서 읽어드릴게요. 국가, 지자체, 조합의 기속 또는 기부 체납. 여기서 포인트는 기속 또는 기부 체납이에요. 거기다가 밑줄을 치세요. 기속 또는 기부 체납. 가로 빼고 연결할 때 기속 또는 기부 체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그 밑에 줄에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자, 이 대한 내용 적어드리면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속 또는 기부 체납 조건으로 취득했던 부동산, 취득 부동산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로 되는 건데, 자, 이제 국어 공부합시다. 국어 공부할 때 여기서 또는 나오죠. 여러분들이 어느 과목이든지 문장에서 또는 나온다고 할지 중간점 나올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내용은 연결고리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전자 아니면 후자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또는 그랬으니까 전자, 여기는 후자. 전자부터 먼저 합시다. 먼저 한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속 조건으로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또 다시 기부체납. 기부체납이라는 말은 후자에 대한 내용으로서 몇 년간만 사용하고 국가, 지자체에 반납하겠다는 조건이에요. 몇 년간만 사용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에 반납 조건으로서 취득했던 부동산이다. 그럼 그 취득했던 부동산은 국가나 지자체 것 되겠죠. 몇 년 사용하고 반납하게 되면은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것 되는 거니까 이 부동산은요. 과세하지 않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요. 기속 또는 기부체납. 여기에 대한 내용이 포인트란 얘기예요. 그럼 이 단어가 있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이 취득했던 부동산은 과세하지 않는다. 왜? 원인 아셨죠? 국가에게 주잖아요. 부동산을 취득해놓고 후에 그 부동산을 국가에 준다는 얘기예요. 줌으로써 그 부동산은 국가 것 되는 거니까 과세하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기속 또는 기부체납 이 단어 안에 들어있는 의미가 있어요. 들어있는 의미에 대한 내용은 무상으로 줍니다. 무상으로 주는 것이 바로 기속 또는 기부체납 조건의 취득이에요. 여기다는요. 무상으로 준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내용에 따라 가지고 여기서 구별할 점이 있어요. 구별할 점에 대한 내용으로서 D페이지에 있습니다. D페이지에서 144페이지 또 D페이지 하니까 페이지 말 안 했다고 할까 봐 말씀드립니다. 144페이지입니다. 그것도 모를까 봐 또 말씀드리면 밑에 숫자가 하나, 넷, 넷이라고 적어진 곳입니다. 거기에서 동그라미 1번, 맨 위에 동그라미 1번에서 먼저 읽어드릴게요. 국가 등의 기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럼 포인트가 뭐였을까요? 이행하지 아니하고. 줬어, 안 줬어요? 안 줬죠. 안 줬으니까 끝말 뭘까요? 그 취득된 부동산은 과세된다. 끝에다가 적으세요. 과세라고요. 끝에다가 과세라고 적으시면 돼요. 또 다시 동그라미 2번. 국가 등의 기속 등의 반대 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 기반 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나 대상물의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은 경우. 자, 이제 이 내용으로 볼 때에 여기에 대한 내용, 이 내용의 기속 또는 기부채납 조건은 대가 없죠. 대가 없이 취득했던 부동산을 국가나 지자체에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국가에 줘놓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았어요. 그럼 어떨까요? 당연히 과세입니다. 그러면서 그 문장에 키 단어 빼낼 수 있어요. 반대 급부로 이 말이 뭘까요? 대가 받았다는 얘기예요. 반대 급부로가 키겠죠. 반대 급부로에다가 동그라미. 그 다음에 그 밑에서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은 경우 여기다 동그라미. 문장에서 반대 급부로 그렇지 않으면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은 경우 이 말이 있으면 끝말은 뭐다? 과세. 온이하셨죠? 대가를 받았으니까요. 과세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1가로 에서 신탁 재산의 취득 여기에 대한 내용도 한 문장에 대한 내용으로서 단서까지 포함을 시키니까 그 내용이 몇 줄이냐면 이게 8줄이에요. 이 8줄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외우셔야겠는데 외우기가 까다로워요. 까다로우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도 읽어는 드리는데 단어부터 먼저 빼드릴게요.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 등기가 병행되는 신탁 등기가 병행되는 에다가 밑줄. 으로 인한 신탁 재산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 여기서 다음의 어느 하나라는 것은 1, 2, 3, 동그라미 1, 2, 3 셋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는 취득세 부과하지 아니한다. 자, 그 내용으로서 1번 유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번 신탁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유탁자에게 신탁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번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이 셋 중에 하나에 들어갔으면 과세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또 다만 그 밑에 다만에 대한 예로서 볼 때 신탁 재산 취득 중 주택 조합과 조합원 간 주택 조합과 조합원 간에다가 밑줄. 이 단어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끝말에서는 제한다. 제한다는 말은 뭘까요? 비과세에서 제한다 이거죠. 그럼 뭘까요? 과세. 제한다 말에다가 적으세요. 과세라고요. 저는 여러분들 못 믿어요. 과세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신탁법에 대한 내용을 배울 거예요. 신탁법에 대한 내용을 배울 건데 이 신탁법에 대한 내용은 민법서 배우고 세법, 하찮은 과목인 세법에서는 설명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신탁법에 의한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기 때문에 간결하게 설명해 줄게요. 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 등기에 대한 내용은 저희 경영학적 내용으로 설명할게요. 민법적 내용, 법률적 내용으로 설명하지 않고 경영학적 내용으로 설명드리는데 그 내용으로서는 수탁 판매, 유탁 판매입니다. 수탁 판매, 유탁 판매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으면 이 내용은 금방 이해가 가요. 자, 그 내용으로서 하여 볼 때 이렇게 가정합시다. 저희 집사람이에요. 제 집사람에 대한 내용 성격 아주 급합니다. 얼마나 급하냐면요. 저한테 심부름 시켜놓고 이제 저 나간과 동시에 문소리 들리면 왔냐 그래요. 진짜 급합니다. 급해서 성질이 급하니까 이제 성질 좀 순해라 하면서 십자수 만들어야겠어요. 십자수 만들어야겠더니 이 십자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요. 거의 한 3년 걸려서 만들더만요. 3년 걸려서 만들어가지고 십자수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아주 예뻤어요. 아주 예뻐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불특정 다수인 여러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팔고 싶어 해요. 불특정 다수이니까 저희 가족 외 사람들에게 팔고 싶어 합니다. 팔고 싶어 하는 건 이 내용을 팔려니까 불특정 다수인에게 팔려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수의 상점에다가 내 십자수 좀 팔아달라고 부탁하면 되는 거예요. 십자수에 대한 내용을 수의 상점에 가서 팔아달라고 부탁했어요. 부탁했다.
그러면 이제 수의 상점에서는 거기에 대한 십자수를 받겠죠. 십자수를 이렇게 주었어요. 자, 이제 여기서 봅시다. 여기는 부탁하고 팔죠. 부탁하고 파니까 받을 수, 부탁탁, 부탁하고 판다, 수탁 판매라 그래요. 여기도 부탁 한자죠. 부탁 한자니까 수탁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는요, 부탁을 받고 하는 거죠. 부탁을 받았으니까 이걸 뭐랄까요? 유탁자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십자수에 대한 내용을 수의상점으로 넘겨줘야 수의상점에 있는 십자수를 보고 불특정 다수인 사건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십자수에 대한 내용을 수의상점에다가 전시해 주죠. 자, 전시해 줬다. 이랬을 때, 자, 이 십자수가 수의상점에 있으나 이 십자수가 유탁자 것이다? 아니죠. 누구 겁니까? 여기 거잖아요. 여기 거니까 이건 취득이 아니에요. 이 내용이 1번이에요. 1번 보세요. 1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본다면, 자, 유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 이전하는 경우 취득 아니죠. 소유권 넘겼지 않았잖아요. 서류상으로서만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 있는 거고 실제 소유권은 누구다? 여기 거죠. 그럼 여기 대한 내용 과세하지 않는다. 이게 1번에 대한 으로서 비과세라는 얘기예요. 다시 이제 보죠. 여기에서 이제 서로 간에 유탁자와 수탁자 간에 계약 기간이 있어요. 그 계약 기간까지 팔리지 않았다면 이 십자수는요, 돌려줘야죠. 돌려준다. 이 내용이 바로 2번이에요. 2번. 그러면 여기 수탁자는 여기 유탁자죠? 아니 맞지? 아니지? 단어가 반대로 돼 있네. 여기는 부탁을 받고 판자, 여기는 부탁 한자, 유탁자. 됐습니까? 이것 때문에 혼동돼 가지고 이렇게 아이고 감사해라. 여기다네. 자, 이제 여기에서 올 때 수탁자가 이게 안 팔리니까 원소유권자인 유탁자 돌려준 거예요. 그럼 자기 거 자기 가져오는 거죠. 여기에 대한 내용도 과세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동그라미 2번이에요. 또 2번 보세요.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유탁자에게 신탁재산 이전하는 경우, 그럼 유탁자가 자기 거 자기 가져왔죠. 그렇으니까 과세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또 다시 유탁자가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새로운 신수탁자에게 너가 한번 팔아봐라 하고 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소유권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죠. 여기에 대한 내용이 뭐로? 3번입니다. 3번에 대한으로서 과세하지 않는다. 비과세예요. 이제 내용을 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서 이게 거의 7줄인데 그 내용을 전부 다 이걸 외울 수 없죠. 여러분들은 머리가 영리하시니까 암기할 수 있어요. 하나 저 같은 똘은요 암기가 안 돼요. 암기가 안 되니까 간결해 갑니다. 간결하게 문장을 쭉 가볼 때 그 문장에서 신탁법 이 말 나오고 뒤에서 신탁 등기가 병행된 이 말 나왔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하나만 조심하시고요. 과세하지 않는다. 비과세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 조심하실 것. 하나 조심하실 것으로서 거기에 쭉 가보니까 신탁법 이 말이 나왔으면서 뒤에가 조합과 조합원 간 이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있으면 과세하세요.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은 뭘 말하냐면 요 조합과 조합원 간에 대한 내용이 바로 재건축을 말합니다. 재건축되면 가치 어떨까요? 저는 어려운 거 물어봤을까요? 가치 증가되죠. 가치 증가됨으로써 이건 새로운 취득으로서 과세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조합과 조합원 간 이 말이 있으면 그때는 뭘로? 과세.
그 말이 없는 상태에서 신탁 등기가 병행된 이 말 나왔으면 그때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작년 시험입니다. 작년에서 이게 나왔어요. 이게 나오는데 이렇게까지 설명 다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틀리고 왔어요. 대단하죠? 그런데 여담에 대한 내용은, 농담에 대한 내용은 기억이 나요. 그 십자수 기억이 했으면 문제를 풀릴 건데 그것도 기억 안 나고 틀리고 왔어요. 그 말은 그 사람은 학원 나오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가능한 좀 학원으로 출근하십시오. 그게 나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가로에 대한 내용은 동그라미 1번 볼 때에 징발, 재산 정리하는 특별법, 그리고 국가 보위에 관한 특별법, 폐지하는 법률에 따른 동원 대상 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 사용에 관한 환매권 나오죠. 환매권. 이 환매권에 대한 내용은 민법서도 배우고요. 학개론에서도 배우고요. 그리고 공법서도 배우고요. 중개업법에서도 배우고 등기법에서도 배웁니다. 하찮은 과목 세법보다 큰 과목에서 배워요. 그럼 하찮은 과목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고 문제 푸는 요령만 해줄게요. 문제 푸는 요령에 대한 내용으로서 문장에서 쭉 가볼 때 앞에서 법자, 이 법률의 명칭이 있어요. 이 법률의 명칭은 세법은 하도 인용된 법률이 많기 때문에 법률의 명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외울 수 없기 때문에 법률의 명칭은 맞게 적어져요. 그래서 법률의 명칭에 대한 데 외울 필요가 없어요. 징발, 재산, 정리에 관한 법률 외울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맞게 적어지니까 법자 나오고 뒤로 쭉 가가지고 환매 이 말 나왔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요 옆에 있는 수식어들 볼 필요도 없어요. 그것이 과세하지 않는다. 이러시면 됩니다. 그러나 법자 없이 맨 처음부터 환매 나왔어요. 맨 처음부터 환매 이렇게 나왔다면 여기 뒤 내용 보지 말고 끝에 가세요. 끝에 가셔가지고 과세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곧 설명드릴 거예요. 곧 설명드릴 거니까 환매란 말이 있으면 그때는 뭐다? 과세다. 전제는 뭐였어요? 법자가 없는 상태에서 맨 처음부터 그 내용으로서 하시면 될 것이고요. 3가로 갑시다. 3가로에 대한 내용으로서 동그라미 1번 임시 흥행장, 공사 현장, 사무소 등 여기서 임시 흥행장 하면은요 대표적 내용으로서 모델하우스를 말합니다. 모델하우스 적을 필요 없고요. 공사 현장, 사무소 등 임시 건축물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과하지 아니한다. 되면서 동그라미 2번에서 다만 존속기간 1년 초과한 경우는 취득세 부과한다. 이렇게 나와 보니까 여기에서 1번과 2번을 연결시켜 봐요. 연결시켜 본다면 이 내용은 존속기간 1년 초과하지 아니한 임시 건축물의 취득이죠. 연결시켜 보니까요. 자, 단서 2번에서 단서 나오잖아요. 이번 단서에서 1년 초과한 임시 나오죠. 그러면 1번에 대한 내용은 뭐였냐면 존속기간 1년 초과하지 아니한 걸 의미한 겁니다. 존속기간 1년 초과하지 아니한 임시니까 이건 글자 그대로 이 건축물 임시예요. 임시니까 과세하지 않겠다. 이거 되겠죠. 비과세 되는데 여러분 시험에서 1년이라는 숫자는 맞게 적어져요. 맞게 적어지니까 여기서 포인트 잡는 것은 초과하지 아니한 에다가 포인트 잡으시면 돼요.
초과하지 아니한로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게 다시 여기에서 존속기간 1년 초과한 그랬어요. 초과한 임시, 건축 뭘 이랬어요. 이랬을 때에 요 임시는요 무늬만 임시예요. 무늬만 임시. 이건 계속적으로 존재하는 물건의 취득이라는 얘기예요. 왜? 1년을 초과하였으니까요. 그러면서 이때에 대한 내용은 계속적으로 존재되는 물건을 취득했으니까 그때는 뭐다? 과세다. 과세다 이렇게 나와져요. 이런 내용으로서 나와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가로 내용 갑시다. 가로 내용으로 가볼 때 가로에서 중과세율 적용 과세 대상문은 제이 나오죠. 가로에가. 자,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연결해 봐요. 제한다. 그리고 끝말은요. 부과하지 않는다. 연결해 보니까 비과세 제외죠. 그러면 뭘까요? 과세. 과세된다. 이 중과세율 적용 과세 대상이 사치성 재산이에요. 거기다가 적으세요. 사치성 재산. 사치성 재산은 과세의 의미다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사치성 재산은 과세라고 적으세요. 사치성 재산하면 뒤에서 곧 배워요. 뒤에서 곧 배울 내용으로서 사치성 재산은 고급 주택도 사치성 재산. 또 고급 오락장. 고급 오락장 하면 단란주점이랄지 눈사람 건물에 대한 내용이고요. 또 고급 선박. 또 골프장. 이 골프장은 해원제 골프장을 말합니다. 또 별장에 대한 내용이 사치성 재산이에요. 자, 아까 여러분들한테 했을 때에 고급 주택과 골프장과 별장 과세다 비과세다. 과세라고 했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바로 사치성 재산이에요. 여기에 대한 내용 과세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치성 재산에 대한 내용이 과세되는데 이건 뒤에서 배우는데 뒤에서 배울 때 숫자까지 같이 하기로 하고 일단은 요 단어부터 먼저 외우세요. 요 단어 외울 때는 이렇게라도 외우시면 돼요. 얘가 고, 여기도 고, 여기도 고. 그러니까 고자 3개 있죠. 3개 쓰니까 쓰리고, 그리고 골, 별. 쓰리고 맞으면 골 때린 별. 그럼 되겠죠? 쓰리고 맞으면 골 때린 별로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사치성 재산에 해당되는 단어만 있으면 그 단어 보자마자 과세다 라는 이유로서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사가로. 사가로에서 먼저 읽어드릴게요. 주택법 제2조 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 자, 공동주택의 개수를 한 묶음 단어로서 동그라미 치세요. 한 묶음 단어로서 동그라미.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주택의 시가 편익이 9억 이하인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제 거기에서 예습했으니까 설명드릴게요. 개수. 자, 공동주택의 개수에 대한 내용이 한 문금에 다는데 이제 나눠볼게요. 나눠볼 때 여기서 공동주택 하면은 서민주택을 말합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서민주택. 이 바로 공동주택의 의미. 엘리베이터 없는 서민주택. 그리고 의 개수. 이 개수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말합니다. 엘리베이터 설치. 엘리베이터 없는 서민주택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였으면 면적은 어떨까요? 면적은 예전과 똑같죠. 면적은 똑같은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음으로써 가치만, 가액만 증가되죠.
그 가액 증가분에 대한 내용은 서민주택이니까 과세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시험에서 주택의 시가총액이 9억 이하라는 숫자는 맞게 적어져요. 그 숫자가 맞게 적어지니까 그 숫자가 외울 필요 없이 그 내용을 없애면 이제 포인트된 단어는 뭐가 나옵니까? 공동주택의 개수 나오겠죠? 이 단어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과세하지 않는다. 비과세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문장 다 외우시게요. 여러분들은 머리가 영리하시니까 그 문장까지 숫자까지 전부 다 외울 수 있을 거예요. 하나 저 같은 떨은요 못 외워요. 못 외우니까 포인트된 단어만 알고 문장 그 포인트 단어가 있으면 앞으로 끝말로 가시면 돼요. 비과세다. 자 여기서 적어주면은요. 여러분 적어줘야 고맙다니까 적어주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개수. 이 묶음 단어가 있으면 뒤에서는 주택의 시가총액이 9억 이하란 말은 맞게 적어지니까 그 내용 볼 필요 없이 끝말 가셔가지고 그때는 뭐다? 비과세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러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가로 갑시다. 가로 가볼 때에 가로에 대한 내용으로서 보면은 건축법에 따른 대수산은 제외 나오죠. 그러면 이 제외란 말을 끝말과 연결시켜봐요.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게 바로 비과세죠. 비과세 제외. 이러니까 이건 뭘까요? 과세. 자 이제 공동주택의 개수 이 말이 없이 뒤로 쭉 가니까 대수선 나왔어요. 대수선 이 단어 있으면서 뒤에가 주택 시가총액이 9억 이하. 이 말은 맡겨준다겠죠. 맡겨주니까 그 내용 볼 필요 없이 대수선 단어 보자마자 끝말은 뭘로? 과세 하시면 돼요. 설명드릴게요. 이 대수선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서 건축법에서 배워요. 건축법 배울 때 보를 3개 이상 교체하는 것이 대수선이었죠. 보는 기둥보예요. 기둥보를 3개 이상 교체하는 것은 대수선. 기둥보를 3개 이상 교체하는 원인은 뭘까요? 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교체하는 거예요. 그 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교체하니까 면적이 늘어나겠죠. 면적 늘어나면 그 늘어난 면적만큼은 내 것하고 등기합니다. 내 것 소유권 등기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는 과세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럴 수 있겠죠. 대수선 나왔으면 끝말은 뭘로? 과세. 그리고 공동주택의 개수 이렇게 나왔으면 비과세. 그 다음에 오가로. 오가로에 대한 내용으로서 보니까 차량 나오죠. 자 이제 문제 푸는 요령 알려줄게요. 물론 인문과정에서도 알려드리는데 문제 푸는 요령으로서요. 자 이 세법에 대한 내용이 부동산 세법이에요. 부동산 세법이니까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답을 만들어요. 부동산이 아닌 나머지 내용은 답으로 만들지 않아요. 자 문제상으로서 보니까 문제상이 쭉 나와가지고 틀린 것 돼 있어요. 그것은 돼 있어요. 그러면서 선다 1, 3, 4, 5가 적어질 건데 선다 1번에서 선박 나왔다. 그랬으면 이건요. 답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만들지 않으니까 옳게 적어져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이렇게 봅시다. 여기에서 틀린 것이 아니라 옳은 것 돼 있잖아요. 옳은 것은 돼 있다. 그랬으면 이게 선박 나왔어요. 이 선박에 대한 내용 부동산 아니죠. 아니니까 틀린 것으로 적어져요. 답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차량에 대한 내용도 어떨까요? 답으로 안 나와요. 답으로 안 나오니까 이 내용 외울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버리세요. 되겠죠? 범위를 줄인 게 낫습니까? 늘린 게 낫습니까? 줄인 게 낫죠? 그래서 범위를 줄입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 버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 나온 예제 문제 있으니까 예제 문제 풀어보죠. 예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 먼저 문장을 쭉 가봅시다. 문제상으로 문장 가보니까 신탁 등기가 병행된 나오죠. 병행된 나오면서 밑에서 취득세 부과되는 경우는 몇 개인가? 취득세 과세되는 경우는 몇 개인가?
그럼 신탁 등기가 변경된 이 말 넣으면서 하나 조심하셔야겠죠. 하나 조심하실 것이 조합과 조합원 간. 이 말이 있으면 그때는 뭘로? 과세. 그 외에는 뭘로? 비과세. 그럼 벌써 답 나오겠네요. 자, 여기에서 기억 보니까 조합과 조합원 간 단어 없죠. 또 니은 보세요. 거기도 없죠. 디귿도 없죠. 이건 뭘까요? 비과세. 그 다음에 니을에서 거기에 가보니까 조합이 조합원용 나오죠. 조합과 조합원 간. 비조합원도 마찬가지. 이에 대한 내용으로서 과세겠죠. 답은 한 개입니다. 2번입니다. 이런 문제만 제발 나오길 비십시오. 그럼 되겠죠? 보세요. 여기 지웠네. 지웠네. 예. 신탁 등기가 변경된 이 말 나오면서 조심하실 것. 조합과 조합원 간. 이 말 있으면 과세. 없으면 비과세.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런 내용으로서 되고 이제 여기에서 보니까 비과세까지 봤어요. 과세면 들어갔어요. 들어갔고 그 과세상물에 대한 취득이 비과세에 들어갔으면요. 그때는 뭘로? 과세하지 않는다. 하나 이 비과세에 들어가지 아니한 취득이었으면요. 과세됩니다. 과세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 취득에 대한 내용으로서 어떤 취득은 유상취득으로서 과세다. 어떤 취득은 무상취득으로서 과세다. 어떤 취득은 원시취득으로서 과세. 어떤 취득은 간주취득으로서 과세. 이렇게 이제 취득 형태를 구분한다는 얘기예요. 그 구별에 대한 내용이 교재 앞페이지에 있어요. 앞페이지에서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92페이지 보시면 92페이지 밑에 숫자가 92이라고 적어진 것을 펴시면 이 가로에서 취득의 유형 나옵니다. 취득의 유형 넣으면서 거기에서 동그라미 1번 원시 취득, 동그라미 2번에서 승계 취득해가지고 유형 승계 취득, 유형이 아니라 유상으로 적어주세요. 유상으로 적어주시고요. 유상, 무상으로서 이렇게 나눕니다. 나누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여기서 의문점 가져요. 취득 형태를 갖췄다면 의문점에 대한 내용이 취득 형태를 갖췄다면 취득세가 과세되는 건데 뭐하러 어떤 취득은 유상취득, 어떤 취득은 무상취득, 어떤 취득은 원시취득, 어떤 취득은 간주취득 이걸 뭐하러 구별해. 과세하게 되면 취득세만 징수하면 될 건데 뭐를 이걸 구별하는 거 하고 의문점 가져요. 그 의문점 풀어드릴게요. 의문점 풀어드리는데 자 여기에서 흐름상으로 먼저 봅시다. 흐름상으로 먼저 볼 때 취득세가 과세되었다. 즉 과세되었으면 취득일로부터 취득세의 법정 신고 기간은요. 취득일로부터 60일이죠. 60일 내에 신고 납부합니다. 그러니까 신고 납부할 때에 세금액을 산정해서 신고 납부가 들어가는데 세금액 산정에 대한 내용은 과세표준. 여러분들이 과표란 말 들어봤을 거예요. 과세표준이 바로 과표로 갑니다. 약칭해서 과표라 그래요. 거기에다가 해당된 세율을 법해주면 세금액이 나옵니다. 자, 이때 요 세율에 대한 내용으로서 각기 세율에 대한 내용으로서 있는데 일반적 결액에 대한 내용은 일반적 세율이 적용된다라는 내용으로서 표준 세율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표준 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들이 쭉 적어져요. 쭉 적어지고 그리고 또 표준 경우 해가지고 세율의 특례로서 쭉 거래가 적어져요. 그리고 또 무거운 세율 적용된 거래, 자, 표준 세율보다 무겁게 세율 적용되는 거래에 대한으로서 중과 세율 적용되는 거래 해가지고 쭉 적어져요. 이제 이 내용까지 알고 흐름상으로 봅시다. 흐름상 볼 때 과세되었다면 세액을 산정해야 되니까 세율 적용되겠죠.
그럼 반대로 이 세율에 적어져 있는 거래는요, 과세다. 이거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여기에 요 세율에 적어져 있지 않은 거래는 취득세요. 과세하지 않는다. 이거 되죠? 그 내용까지 알면서 이제 세율에 대한 내용으로서 표준세율 적용된 거래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D페이지 한번 갑시다. D페이지 가보니까 D페이지에서 121페이지 보세요. 121페이지 밑에 숫자가 하나, 둘, 하나라고 적어진 곳 보십시오. 거길 보시면은 1번 표준세율 적어졌죠. 이 표준세율이 일반적 거래에 적용되는 세율이에요. 일반적 거래에 적용되는 세율에 대한 내용이 표준세율인데 거기에서 동그라미 1번 보니까 상속일에 난 취득은 농지일 때는 1000분의 23, 그 다음에 농지 외일 때는 1000분의 28, 또 그 밑에서 상속 외 무상 인 경우에서는 뭘 말하냐면 증여를 말합니다. 증여. 증여일 때의 세율은요, 1000분의 35. 그 다음에 다시 D페이지로 가셔서 동그라미 3번 유상. 유상일 때의 농지 외 일은 1000분의 40. 농지였으면요, 1000분의 30. 유상이고 주택이었으면 그때 세율은 1000분의 10, 1000분의 20, 1000분의 30으로서 갑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옆 페이지네. 옆 페이지에서 원시 취득은요, 1000분의 28로 나오죠. 보니까 여기 취득 원인마다 어때? 세율이요? 다르죠? 다르니까 여기 어떤 취득은 유상 취득, 어떤 취득은 무상 중에서도 상속, 어떤 취득은 무상 중에서도 증여, 어떤 취득은 원시 취득, 그리고 어떤 취득은 간주 취득이 나눠야 돼요. 그렇게 해줘야 세율 적용할 수 있겠잖아요. 이것 때문에 어떤 취득은 유상 취득이고 어떤 취득은 무상 취득이고 어떤 취득은 간주 취득이다, 이게 나눠집니다. 그 내용으로서 가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요, 취득세 과세냐 과세지 않느냐에 대한 내용은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이거 보면 알 수 있겠죠? 여기에 적어져 있는 거래들은 뭐다? 과세다.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적어져 있는 내용으로서 세율로 물어본다면 표준세율로 답하시면 돼요. 또다시 세율로 틀려 물어본다면 그 내용으로 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과세냐 과세지 않느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걸 알면은 푼다는 얘기예요. 그냥 또 다시 세율로 물어볼 때는요, 표준세율인가 세율의 특례인가 그 내용을 물어봤는가를 구별하셔가지고 문제 푸시면 돼요.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두 방향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출제자는 여기에 대한 내용 아냐 모르냐에 대한 내용으로서 판단할 때 한 방향은 과세냐 과세지 않느냐 이 방향이고요. 또 한 방향은요, 세율 그 자체로서 물어본 겁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 공부할 때는요, 이것만 알면 되겠죠? 이것만 알면 두 방향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방향을 먼저 할게요. 이걸 먼저 하는데 그에 대한 내용은 10분 쉬었다 합니다.